중국 역사에서는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늘 일어났다. 그중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괴이한 일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 멸망의 전조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만국의 징조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청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일이다. 황궁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청나라 꼭두각시 황제였던 광서제와 관련된 일이다. 청나라 규정에 황제는 14세가 되면 친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아무리 늦어도 18살에는 결혼을 하고 친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광서제는 자신의 첫 번째 혼인식을 매우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로 끝나버렸다. 광서제는 서태후에 의해 아내로 선택된 융유태후를 매우 싫어했다. 서태후가 선택한 융유태후는 그의 친조카, 즉 그의 동생의 딸이었고, 광서제는 서태후 친동생의 아들이었다. 즉 광서제와 융유태후는 사촌 남매지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융유태후는 성격이 활발하거나 귀엽지도 않았다. 그래서 광서제는 그저 결혼 후 정식으로 친정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광서제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이었다. 갑자기 궁궐에 큰 불이 났다. 당시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이 잘 안 나는 계절이었는데도 불길이 새고 빠르게 번졌고, 잠시 후 황궁의 두 대문에까지 불이 붙어버렸다. 그런데 큰 불길 앞에서 내시들과 궁녀들은 빨리 물을 길러 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둘러 도망치기 바빴다.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들 일단 자신부터 살아야겠다고 필사적으로 도망만 쳤던 것이었다. 이는 청나라가 민심을 얻지 못했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사실 황관과 궁녀들은 오랜 기간 궁에서의 생활에 지쳐 있었고, 바깥 세상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매우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불을 보고도 나몰라라 자취를 감춰버렸던 것이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황궁의 화재는 이틀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황제의 혼례가 임박했는데 황궁이 불에 탔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일이었다. 결국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지만 불타버린 궁궐을 며칠 만에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충 가려두고 혼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광서제가 혼례를 올리던 날 황궁 전체는 침울했고 경사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또한 그렇게 망가진 광서제의 인생 첫 번째 결혼식은 만국의 징조로 여겨졌다. 섬뜩한 찻재. 청일전쟁 때였다. 청나라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자 1894년 일본군은 그동안 노려오던 요동반도를 점령하였다. 일본 함대의 호위를 받으며 일본 육군 수만 명이 요동반도에 도착했다. 요동반도의 일부 지역은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빠르게 리순 지역으로 올 수 있었다. 기세등등한 일본군에 맞서 리순을 지키던 청나라 장수들은 하나둘씩 도망쳤고, 무장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일본인에게 남겨졌다. 그렇게 일본군은 손쉽게 리순성에 도착했고, 곧이어 그곳에서 무차별 난사를 벌였다. 일본 병사들은 민간인들을 서슴지 않고 죽였다. 일본인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하였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혹하고 간악한 짓들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끔찍한 짓들이었다. 리순 지역은 일본인들의 만행으로 그 전체가 생지옥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런 리순 사건이 진행되던 중 일본 병사들이 겪은 괴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지역에는 어떤 유명한 찻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미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자주 가는 고급 찻집이었다. 그런데 리순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후 그 찻집은 곧 황폐해졌다. 부자들은 진작에 모두 도망을 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당시 손님으로 오던 부자들이 모두 도망을 갔으니
그곳은 당연히 비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일본군들에 의해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던 난리통에도 그 찻집에서는 계속해서 경극가락이 흘러나오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일부 일본군 병사들은 그 음악 소리를 따라갔고 그 찻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찻집 안에는 200여 명의 극단이 공연을 하고 있었고 일본군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을 들을 관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연주하는 거야? 놀란 일본 병사들은 연주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연주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운이 없었고 눈빛은 어둡고 눈시울은 밤새 잠을 못 잔 듯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게다가 입술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것처럼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슬픈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어딘가 모르게 무감각한 듯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공연하고 있었다. 일본 병사들은 그들에게 고함을 쳐보기도 했지만 무대 위의 사람들은 마치 못 본 것처럼 연주를 계속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일본 병사들은 경악했고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쳐버렸다. 사실 그 200여 명의 광대들은 모두 리순 지역의 청나라 관리들을 모시던 사람들이었고 관리들은 일본군이 리순성에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찻집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극단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성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청나라 관리의 요구대로 때맞춰 기계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당시 쇠락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나라 백성들의 사고는 너무 경직되어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청나라 정부의 강압적인 감시 하에 독립적인 인격조차 잃었고 그저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극단의 마지막 공연은 휘황찬란했던 청나라가 망하기까지의 비극을 여과 없이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다. 3. 독일군을 안내해주던 청나라 백성들. 청일 전쟁이 끝난 후 독일도 수백 명의 군대를 중국으로 보냈다. 청나라 땅에 독일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도시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 장교들은 결국 작은 도시인 르자오현만을 공격 목표로 택했다. 독일군은 진격에 앞서 르자오현 수비대와 교신해 항복할 의향이 있으면 은하 1개씩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처음에 독일군 장교는 매우 불안해했다. 어쨌든 한 도시의 경비대원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겨우 은화 1개로 매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르자오현 수비들은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으며 심지어 앞다퉈 독일군들을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독일군 장교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다. 독일군들은 마치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보다는 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았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이 세 가지 일화에서 보듯이 당시 청나라는 어느 모로 보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심이 떠난 것은 물론 청나라 스스로도 저항 의지를 잃었었다. 관리들은 패거리를 지어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군대는 군비가 부족했으며 여러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청나라는 이 세상에 만국의 조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괴이한 일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청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셨는데요.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만국의 징조들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외적의 침략, 백성들을 속이고 패거리 지어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돈이 최고인 사회인 것 같아요.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죠.